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집을 팔고 텍사스에 집을 사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집이다. 이 집을 팔고 텍사스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양도소득이 50만 불 이하이거나 또는 최근 5년간 렌트만 준 경우에 1031을 하지 않고도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낼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은 조금 너무 축소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좀 봐야 될 텐데, 양도소득이 50만 불 이하이거나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 섹션 121조죠. 그러니까 섹션 121, 내 프린시플 레지던스였을 때, 내 주 거주지였을 때 25만 불까지, 그리고 또는 부부 공동의 경우는 50만 불까지 안 내는 그 양도소득을 빼주는 그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 그쵸? 5년간 렌트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1031은 또 1031이고 1031은 그런데, 그리고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가는데 라고 했을 때에는 1031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주 부동산에 대한 얘기냐, 그러니까 나의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를 거주하는 데냐, 아니면 투자 부동산, 임대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냐에 따라 해당되는 그 규정이 달라질 텐데요. 첫 번째, 거주 부동산의 경우라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만족했을 때 25만 불, 50만 불 양도소득 비과세하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이고요. 투자 부동산이었을 경우에는요, 섹션 1031, 1031 동종자산 교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거주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25만 불 양도소득세 과세가 면제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뭐냐면 직전 5년에 걸쳐서 2년 동안 보유하고 2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보유와 거주가 반드시 동일한 시기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를 5년 동안 하는데 그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반드시 매칭이 될 필요는 없이 따로따로 놀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앞서 보면 최근 5년간 렌트만 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깨지는 거죠. 왜? 5년간 소유와 거주, 소유는 했는데 거주를 안 한 거죠. 하나도. 그러니 주 거주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양도소득, 이 차감 25만 불, 50만 불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분이 가졌던 자산이 투자 부동산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1031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저희도 여러 차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3강이네요. 간단한 내용은요, 내가 투자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팔았는데 그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당연히 원래는 발생할 것인데, 그 매각 대금을요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첫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을 이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당장 양도세 안 내고 계속 이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다른 영상 보셔야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1031 like kind exchange, 동종자산 교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죠. 자산이 뭐냐면 like kind property여야 돼요. like kind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동종의 자산이어야 돼요. 투자 부동산이거나 비즈니스 부동산이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동종의 성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 경우에는 내가 거주지 부동산이 아니면 웬만하면 됩니다.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요. 내가 이 매각을 한 뒤에 45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각 이후에 6개월이죠. 180일 이내에 실제 그 대체 부동산, replacement property일 텐데, replacement property의 매수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 어쩌면 이걸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임대부동산, 텍사스 집 다른 별도의 부동산을 이제 1031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타주 부동산을 구입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요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1031의 자격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방세의 경우 이월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특히 주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왜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팔고 텍사스 부동산을 사면 최종적으로는 주소득세 플래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10만 불 주고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100만 불 주고 팔았는데 90만 불만큼의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원래는 이 90만 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는 주소득세가 있는 주니까 양도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돌아서서 이 100만 불을 텍사스로 가서요, 텍사스의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를 산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방세야 뭐 말할 것도 없이 1031이 인정이 되는데, 주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 텍사스 부동산을 내가 100만 불 주고 샀는데 그거를 또 나중에 150만 불 주고 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캐피탈 게인, 주소득세 관점에서 캐피탈 게인은 얼마냐면 10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에 팔고 그 100만 불을 써서 또 산 다음에 150만 불에 팔았으니까 주소득세 관점에서도 결국은 나는 150만 불에 판 거고 실제 원가는 10만 불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어디 있다? 텍사스에 있다. 텍사스는 happen to be 텍스가 주소득세가 없는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90만 불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던 것이 텍사스에 가서 팔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빙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에 따라서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어떤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몬태나, 오레곤 이 주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당이 되냐? 이걸 이름하여 클러백 룰, 다시 이제 긁어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에서요, 10만 불짜리를 샀는데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텍사스나 뭐 넌 텍서블 스테이트에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이 90만 불, 처음에 90만 불까지는 우리 주야. 그러니 그거 세금 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년 해당 납세자가 주를 떠나고 나서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하더라도 매년 그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마치 replacement property를 판 것으로 간주해서 캘리포니아가 과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사례자의 경우는요, 앞서 말씀하신 그 질문자의 경우는 연방세 텐더리언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도 텐더리언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매각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산 부동산이었었기 때문에 그 포션만큼에 대해서는 클러백에 따른 의무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클러백 룰이 없는 주들도 있어요. 그런 주들은 온전히 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뉴저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에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텐더리언을 하는데 타주, 네바다나 플로리다라던가 텍사스에서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를 사고 나중에 그걸 판다 그러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요, 클러백 룰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적어도 뉴저지에서 올라간 포션만큼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 73강 그리고 클러백 룰에 대한 거 159강 내용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